요즘 젊은 세대들이야 맞벌이가 흔하지만 나이 든 세대에서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상관없이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전업주부들은 어떻게 해야 부자로 살 수 있을까?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우선 남편에게 달려 있다. 제 아무리 학벌이나 직장이나 직업이 좋아도 남편이 술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며 책을 읽는 것과는 담을 쌓았고 텔레비전 앞에 있기를 즐기며 어쩌다 책을 읽어도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고 자기 생활과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며 카드빚도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남편 역시 부자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이다. 그 남편의 대갈통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못할 것 같다면 가난한 생활과 일찍부터 친해지든지 아니면 일찌감치 헤어져라. 내가 대갈통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가족을 책임지려는 사내 새끼의 머리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애가 아직 없다면 더더욱 그렇다. 나는 여자들이 싹이 노란 남자들을 왜들 그렇게 끼고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 딸들이 나중에 그런 남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그놈의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면 깍두기들 시켜서라도 그 남자 녀석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할 정도다. 특히나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남편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혹은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라고 해서 혹은 전문 직업인이나 기술자라고 해서 자기 부부의 삶은 평생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 아내들의 아둔함이다. 이 세상이 경쟁사회라는 것을 뻔히 경험하였을 텐데도 일단 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자리를 잡으면 그 위치가 평생 보장되는 것이므로 알뜰살뜰 절약하는 태도만 가진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으려니 생각한다는 말이다. 특히 남편의 학벌이 비교적 괜찮고 직장도 번듯하다면 더더욱 그렇게 믿는 경향이 강하다.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학벌이 신통치 않은 남편들이나 하는 것이고 내 남편은 학벌도 나쁘지 않고 직장도 좋으므로 별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 세상에나 자기 남편 주위에 있는 경쟁자들이 모두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거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파트 값이라도 크게 오르면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일단은 돈은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을 갖는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메일을 보내는 30대 후반 이후의 그런 주부들에게 나는 희망을 갖고 살라는 말도 하지 못한다. 당신 남편이 이 정글 속에서 무능력하게 되어버린 데에는 그들 책임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젊은 아내들이여, 시댁이나 친정이 부자가 전혀 아니라면 내 말을 믿으라. 부자로 살고 싶다면 남편이 적어도 30대 중반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결혼 전 학벌 따위는 몽땅 무시해라. 대학원이고 나발이고 박사학위고 나발이고 간에 당신 남편이 일하는 곳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임을 기억해라. 쉽게 말해서 100명 모두 쟁쟁한 학벌 소유자일 때 당신 남편이 그들과 비슷한 학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 집단 내에서는
정말 개뿔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말이다. 게임은 학교를 마치고 나서부터 혹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왜 이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하지만 아내로서 당신도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일에 미치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일이 좋으면 왜 나랑 결혼했어? 우리 기쁜 젊은 날이라는데 이 아까운 시간, 사랑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하면 뭐가 기쁘겠어? 나한테도 좀 관심을 좀 가져줘 라고 계속 툴툴거리기는 타입이라면 당신은 남편에게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외치는 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곤 한다. 남자는 30대 중반까지는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그때까지는 아내가 남편을 홀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대개는 새콤달콤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기에 남편이 혼자 능력 개발에만 몰두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대화할 시간도 없으니 이게 사는 거냐고 바가지를 걸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차피 애를 낳을 예정이라면 빨리 애를 낳고 3년 정도 터울로 하나 더 낳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5년 동안 아내는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쁠 것이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에게 꽃이나 향수나 손수건이라도 종종 선물하고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은 칼같이 챙기면서 카드도 자주 보내고 틈나는 대로 스킨십을 하면서 사랑의 확신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아내가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 유용한데 내가 사용한 방법도 그와 비슷하다. 젊은 아내들이여, 당신이 부자로 살고 싶다면, 아니 적어도 경제적으로 돈 걱정만큼은 안 하면서 살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해주고 싶다면 신혼 초부터 바가지를 긁어야 하는 것은 남편의 나태함이고 안이함이고 게으름이다. 당신과 같이 있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말이다. 무조건 공부를 시켜라. 당신 혼자 제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 자기 개발과 주식, 부동산, 경매 등을 배운다 할지라도 남편이 변하지 않고 남편의 도움 없이 아내 혼자서 돈을 벌기는 한국의 상황에서 쉬운 것이 아니다. 2022 나는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살림을 맡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며 위의 글은 내가 20몇 년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남편이 변화해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메일들을 자주 받아왔다. 내 대답은 나도 모른다는 것. 남편 자신은 내가 제시한 바대로 살고자 하지만 아내의 소비 및 표현이 바뀌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메일들도 종종 받는다. 이 역시 나의 대답은 나도 모른다는 것.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